한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왜 이제 와서 한국에 손을 벌릴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글로벌 전문가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AI 패권 경쟁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이라고 치켜세우는지, 그리고 우리 손에 쥐 5장의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들이 답변을 하나 내놓을 때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할 것 같습니까? 챗GPT에 질문 한번 던질 때 드는 전기가 구글 검색 한번 할 때보다 무려 10배는 더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최신 버전인 챗GPT5는 그 전 모델인 GPT-4보다 무려 9배나 더 많은 전기를 집어삼킵니다. AI가 영리해질수록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먹어 치우는 괴물이 되어가는 셈이죠.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수십억 번씩 AI를 돌려대고 있으니 이 AI들의 보금자리인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딱 한 곳이 소비하는 전기가 수십만 가구의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양이죠. 심지어 AI를 딱 한 번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미국 120가구가 1년 동안 쓸 양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106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량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 전력 연구소는 한술 더 떠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의 17%를 독식할 거란 예측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거의 5분의 1을 AI가 빨아들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이 엄청난 전기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송전망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구축된 게 대부분이라 태반이 낡았고 새 발전소를 지으려 해도 인허가에만 몇 년이 걸립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미국은 데이터 센터 하나 올리는데 3년이 걸리지만 중국은 주말 사이에 병원 하나를 뚝딱 짓는다고요. 그만큼 인프라 속도전에서 미국이 뒤처졌다는 방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역시 최근 뼈 때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GPU가 아니라 전력이라며 GPU가 있어도 꽂을 콘센트가 없다고 토로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비싼 엔비디아 GPU를 잔뜩 사놓고도 전기가 모자라 데이터 센터에 꽂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어도 돌릴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빅테크들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된 겁니다. 실제로 메타는 텍사스에 13조 원을 투입해 자체의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나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악명 높은 3마일섬 원전, 즉 1979년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졌던 바로 그곳을 재가동해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아마존마저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원전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진짜 승부처는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력과 인프라 싸움인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이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그것도 강력한 5가지 무기를 양손에 쥐고 말이죠. 첫 번째 카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2025년 10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한 대형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가스터빈이 대체 뭐냐? 쉽게 말해 비행기 제트 엔진과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초대형 발전기입니다. 가스를 태운 압력으로 터빈을 세차게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죠. 문제는 이 가스터빈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만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품만 무려 30만 개가 들어가고 섭씨 1500도가 넘는 초고온을 견뎌내야 하는 기계공학의 결정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펄펄 끓는 용암 속에서 100년 동안 멀쩡히 버텨야 하는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간 이 기술은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이탈리아의 안살도까지 단 4개국, 4개 기업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여기에 5번째 주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성과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13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두산중공업,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부와 손잡고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국산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비아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국내 전문가들조차 콧방귀를 꼈죠. 당시 우리 발전소에 있던 가스터빈은 100% 외산이었고 고장이라도 나면 외국 기술자가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두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30여 개 국내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들이 똘똘 뭉쳐 묵묵히 맨 땅에 헤딩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휘청거리는 대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죠. 결국 2019년 270메가와트급 H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어 2024년 7월부터는 김포열 병합발전소에서 실제 전력망에 연결돼 전기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가천시간의 실증을 거치며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완벽히 입증해낸 겁니다. 효율은 어느 정도냐? 단순 효율 40%, 복합 효율 6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이 먼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첫 계약을 따낸 지 불과 2달 만인 12월에 또 3기, 2026년 3월에는 무려 7기를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단 5달 만에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가스터빈만 두 자릿수인 12기 금액으로는 2조 원을 가뿐히 넘기는 규모입니다. 두산은 2019년 5월부터 매달 1기씩 미국으로 선적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미국은 자국 기업 지위를 놔두고 굳이 한국의 두산을 파트너로 점 찍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지위나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같은 기종 강자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 터질 지경입니다. 가스터빈 하나 받으려면 5년에서 7년은 좋게 기다려야 하죠. 둘째,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납기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셋째, 두산은 미국 휴스턴의 자회사인 DTS, 즉 두산 터보머시너리 서비스를 가동 중이라 현지 유지 보수까지 완벽히 커버합니다. 빅테크 입장선 제조는 한국에서 하지만 관리는 미국 안방에서 받는 최상의 패키지인 셈입니다. 이 같은 초대형 호재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앞다투어 쓸어담는 진정한 AI 수혜주로 완전히 눈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전, 업계에서 SMR이라 부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SMR이 도대체 뭐냐? 쉽게 설명하면 대형 컨테이너 박스 몇 개 크기로 압축해놓은 미니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기존 원전이 축구장, 수십 개 합친 땅을 잡아먹는 반면 SMR은 100분의 1, 심지어 1000분의 1 수준으로 덩치를 줄였습니다. 사이즈는 아담해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뽑아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콕 박아두고 전기를 다이렉트로 쏴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죠. 기존 대형 원전은 한번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며칠씩 걸리지만 SMR은 전력 출력 조절이 꽤 자유롭습니다. AI 이용자가 일시에 폭주할 땐 출력을 쫙 끌어올리고 한산할 땐 낮추면 되는 거죠. 빅테크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미국의 카이로스 파워와 손잡고 2035년까지 500메가와트 규모의 SMR 전력을 구매하기로 확약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엑스에너지라는 곳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거금을 베팅했죠. 2014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3사가 공표한 원전 투자 계약 금액만 조 단위를 가뿐히 찍었습니다. 빅테크 역사상 이처럼 단기간에 원전 계약이 무더기로 쏟아진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정작 미국 본토에는 아직 상업 가동을 시작한 SMR이 단 한 기지도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간판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조차 첫 SMR 가동 시점을 빨라야 2029년으로 잡고 있고 그마저도 미국이 아닌 호주에서 첫 서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토록 애가 타게 원하는 SMR을 당장 미국 땅에선 찍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뉴스케일의 핵심 부품이자 SMR의 심장이라 불리는 원자로 모듈을 제작하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은 이미 2019년부터 뉴스케일에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끈끈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SMR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SMR 산업의 핵심 생산, 기지 역할을 도맡은 셈입니다. 2026년 5월에는 우리 정부가 직접 뉴스케일 파워 경영진과 만나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영토에 직접 들어와 원전을 건설해달라고 공식 러브콜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원전 협력이 단골메인 의제로 오르는가 하면 양국 정부가 원자력 동맹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짜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카드는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바로 대형 원전입니다. 2025년 한국 수력 원자력이 2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낙점됐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인데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일궈낸 쾌거이자 유럽 안방에서 미국과 프랑스 같은 쟁쟁한 강국들을 제치고 따낸 첫 승전보입니다. 종주국을 자처하는 프랑스는 자국 기업 EDF를 앞세워 사활을 걸고 덤볐지만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이라는 원자로 모델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4기나 성공적으로 지어져 쌩쌩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건설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공기를 지연시키지 않고 칼같이 완공해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12년 동안 4기의 원전을 계획대로 뚝딱 지어 올렸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전체 전력의 25%를 바로 이 한국산 원전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전 세계에서 원전을 약속한 기한과 예산에 딱 맞춰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신규 원전을 지을 때마다 공기 지연과 공사비 폭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불어났고 미국의 보글 원전 역시 예산을 한참 초과해버렸죠. 반면 한국은 결이 다릅니다. 표준화된 설계와 베테랑들의 시공 노하우, 무엇보다 탄탄하게 구축된 산업 생태계 덕분입니다. 가격마저 미국이나 프랑스 원전 대비 30에서 40%가량 저렴합니다. 이처럼 한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휩쓸자 위기감을 느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수출길을 막으려고 소송전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한국의 APR1400에 미국 기술이 섞여 있으니 자국 허락 없이는 해외에 팔 수 없다는 억지였죠. 하지만 결국 양국 정부 간의 극적인 협상으로 실타래가 풀리면서 한국 원전은 거침없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까지 한국 원전을 들여놓을 유력한 후보지로 줄줄이 거론되는 상황이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 본토에 직접 원전을 지어달라고 대놓고 읍소했습니다. 원전의 원조격인 미국이 자국 땅에 한국 기술을 심어 원전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대사건입니다. 미국이 그간 세워온 원자력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한국에 SOS를 친 셈이니까요. 자, 그럼 네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다소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 무기인데요. 바로 초고압 변압기와 HVDC 케이블입니다. 발전소에서 뽑아낸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안전하게 보내려면 송전망이 필수인데 이 송전망의 핵심 뼈대가 바로 변압기와 전선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앞서 짚어드렸듯 미국의 전력망은 1960에서 70년대에 깔아놓은 게 태반이라 이미 골골대며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현지 변압기들의 평균 나이가 40살을 훌쩍 넘겼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으로 치면 백발노인이 풀코스 마라톤을 뛰고 있는 아슬아슬한 형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AI, 데이터 센터까지 사방에서 우후죽순 터지다 보니 새로 깔고 교체해야 할 초고압 변압기와 전선 수요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짜배기 시장을 누가 꽉 쥐고 흔들고 있느냐? 바로 한국의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전력기기 삼총사입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은 현재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당당히 고수하고 있죠. 미국 땅에 새로 박히는 변압기 5대 중 1대 이상이 한국 HD현대 제품이라는 소리입니다. 효성중공업 역시 2026년 2월 미국의 대형 송전망 운영사와 단일 계약으로만 무려 7,800억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는 국내 전력기기 업계를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기록입니다. 효성은 기세를 몰아 미국 테네시주 변압기 공장에 2,300억 원을 더 때려박아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S전선도 이 황금마켓을 구경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두둑한 수주 잔고를 등에 업고 북미 HVDC, 즉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시장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HVDC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발전소 전기를 먼 거리까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 나르는 차세대 전력 수송 기술입니다. 기존 교류 송전보다 새는 전기가 적고 장거리 송전에 탁월해서 대규모 전력을 괴물처럼 빨아들이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기업은 손에 꼽히는데 LS 전선이 그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의 전선선과 변압기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80억 달러 고지를 밟았고 올 한 해는 100억 달러 돌파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반사이익을 한국전력기기 3사가 고스란히 독식하는 중입니다. 발전소를 아무리 짓고 돌려본들 변압기와 케이블이 동나면 전기를 보낼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분야야말로 수면 아래에서 AI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진정한 핵심 인프라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증시에서도 이 세 회사의 주가는 지난 1년 새 평균 두세 배씩 수직 상승하며 AI 전력 인프라의 진짜 대장주로 왕좌를 굳혔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카드는 바로 LNG 운반선 시장을 호령하는 한국의 K조선입니다. 뜬금없이 가스터빈과 원전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배가 나오냐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알고 보면 이게 전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입니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대려고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있다고 앞서 언급해드렸죠. 그 가스터빈의 땅감이 바로 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고 이 천연가스를 바다 건너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핵심 이동 수단이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의 LNG 운반선을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조선 빅3가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물량의 무려 70에서 80%를 싹쓸이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기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100%를 싹 쓸어 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대체 비결이 뭘까요? LNG 운반선은 영하 160이 도라는 상상 초월의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보존하며 날라야 하는 바다 위의 거대한 보온병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일반 강철은 영하 60도만 돼도 쩍쩍 깨지기 시작해서 영하 162도의 극한을 버티는 특수합금 가공법과 단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이 독보적인 기술력은 도저히 못 따라옵니다. 일본은 예전에 한국과 치열하게 겨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손을 떼고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며 바짝 쫓아오고는 있지만 품질 면에선 아직 한국과 격차가 한참 벌어져 있죠. 최근 미국 최대의 민간 LNG 수출사인 셰니엘 에너지가 HD 현대중공업과 3조 원 규모, 하나오션과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LNG선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벤처글로벌도 한국 조선 3사를 차례로 찾아와 최대 12척, 무려 4조 5천억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발주권을 조율 중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조선 3사가 올린 매출은 역사상 처음으로 합산 50조 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약 30조 원, 하나오션이 13조 원, 삼성중공업이 10조 원을 찍으며 무려 13년 만에 3사 전원이 동시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석상에서 한국에 배를 주문해야겠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도 전부 이런 탄탄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자국의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한 마당이라 LNG선뿐 아니라 해군 군함 정비에 쇠빙선까지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인 겁니다. AI를 구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뽑아내려면 LNG가 필수이며 그 LNG를 운반하려면 결국 한국산 배가 없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AI 시대로 향하는 모든 인프라의 종착지가 한국으로 통하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을 들여다볼까요?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AI 패권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AI 왕자를 누가 틀어줄 것인가를 두고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죠. 초기만 해도 이 전쟁의 주무기는 엔비디아의 GPU나 한국의 HBM 같은 첨단 반도체에 국한됐습니다. 덕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급 특수를 톡톡히 누렸고요. 하지만 이제 게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진짜 병목 구간이 연산 속도가 아니라 전력 공급과 인프라 확보 싸움으로 옮겨간 겁니다. 미국 빅테크 5대장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AI 인프라 설비에 때려 받겠다고 선언한 금액만 자그마치 4,050억 달러, 우리 돈 59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 중 GPU 구매 비용도 엄청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전력, 인프라 구축 비용입니다. 바로 이 틈새 시장에서 한국이 양손에 G5장의 히든카드, 즉 가스터빈, SMR 대형 원전,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와 HVDC, 케이블의 LNG 운반선까지 그 무시무시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짜릿한 건 이 5가지 무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송전하고 연료를 나르고 콤팩트하게 쪼개 분산 배치하는 것까지 한국은 AI 시대, 전력 인프라의 풀 패키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게 과연 어쩌다 걸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버텨온 대한민국 제조업의 무식한 뚝심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드라이브로 닷을 올린 조선업, 1980년대부터 싹을 틔운 원전 국산화 프로젝트, 그리고 2010년대 가스터빈 국산화 도전까지 주변에서 다들 비웃을 때 우직하게 걸어온 그 가시밭길이 이제 와서 대박을 터뜨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한 겁니다. 1973년 고 정주영 회장이 영국은행을 찾아가 500원짜리 거북선 지폐 한 장을 쓱 들이밀며 우리도 배를 만들 줄 안다고 큰 소리 치던 그 기적 같은 순간 1980년대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에서 원전 도면을 얻어와 밤새 눈이 짓무르도록 베껴 그리며 기술을 훔치듯 배웠던 한국 원자력 1세대 기술자들, 그리고 2013년 그게 되겠냐는 냉소 속에서도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젊음을 바친 두산의 엔지니어들까지, 그들이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오늘날 미국의 네로라 하는 빅테크들을 무릎 꿇리는 거대한 시대의 파도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 거센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 세계 인프라 투자 규모가 약 6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천조 원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의 상당수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쓰일 게 불보듯 뻔하고 그중 상당한 몫이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올 공산이 큽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하나만으로 연간 매출 3조 원, 고용 창출 3만 명 규모의 독자적인 수출 산업을 일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한수원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로 따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공장 라인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조선 빅3는 향후 5년치 먹거리를 이미 곳간에 쟁여둔 상태입니다. 익명의 발전업계 전문가는 현 상황을 두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국산 가스터빈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벽한 합격점을 받기 시작하면 한국은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 그리고 에너지 주권까지 통째로 거머쥐는 K, 에너지 시대를 개막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게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벌써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게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흔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무기가 반도체라고 믿어왔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반도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대들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들보 옆에 새로운 기둥 5개가 더 짱짱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SMR 대형 원전, 초고압 전력기기, 그리고 LNG 운반선까지 AI라는 거대한 시대적 해일이 지구촌을 집어삼키는 전국에서 한국이 이 5장의 카드는 단순한 수출 품목 이상의 헤게모니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히 물건만 잘 찍어내는 공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이 굴러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에너지 동맹을 연신 외쳐대고 빅테크 거물들이 한국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줄을 서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도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대만도 하고 일본도 하고 미국도 기를 쓰고 뛰어들고 있죠. 하지만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안방에 가스터빈을 역수출하고 미국 SMR의 핵심 심장을 도맡아 찍어내며 깐깐한 유럽 한복판에 대형 원전을 짓고 미국 전력망에 핏줄인 변압기를 대주며
그 전력의 원료가 될 LNG를 나르는 배까지 싹 다 독식할 수 있는 나라, 이 고난도의 5가지 능력을 단독으로 처치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 한 곳뿐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조용한 지각 변동이 세계 경제 지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세계적인 유력 외신들이 앞다투어 한국이 AI 시대 전력 인프라 마켓의 새로운 지배자로 급부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타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전력 원전, 조선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울산 백사장 바닷가에서 도크 하나 없이 거북선 그림 한 장 달랑 들고 배를 팔러 다녔던 정주영 회장. 40년 전 누구 하나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자 원전 도면을 밤새워 한 땀 한 땀 베끼며 기술을 악착같이 가슴에 새겼던 한국원자력의 개척자들. 그리고 13년 전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손가락질 받을 때 묵묵히 밤을 지새우며 가스터빈에 매달렸던 두산의 엔지니어들. 이들이 흘린 눈물겨운 땀방울이 모여 오늘날 미국 빅테크의 지갑을 열고 한국을 글로벌 AI 패권 전쟁의 진정한 막후 실력자로 키워낸 원동력이 된 겁니다.